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몸속에는 매일같이 암세포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부분 사람은 평생 암에 걸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30년간 암 환자들을 돌봐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똑같이 항암 치료를 받아도 어떤 분은 회복되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면역력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매일 먹는 음식이었어요. 약보다 더 강한 게 식단이더라고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친구 이야기예요. 같은 병원에서 오래 일했던 동료 의사였는데 갑자기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 수술,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런데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결국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셨어요. 그때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암을 이기는 건 약이 아니라 몸의 회복력이구나.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 그것도 마트에서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예요. 이 음식 속 특정 성분이 암세포를 스스로 굶겨 죽인다는 게 실제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먹는 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지금도요? 그럼 저도 암에 걸리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암에 안 걸려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 몸은 매일 수많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중엔 오류가 있는 돌연변이 세포, 암으로 변할 수도 있는 세포들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그걸 눈치채고 찾아가서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거든요. 문제는 이 면역 세포들의 힘이 약해질 때 생겨요. 스트레스, 불면, 노화,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면역 세포들이 지쳐버리면 돌연변이 세포들을 다 제거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연변이 세포들이 살아남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암의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을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면역 세포는 경찰이고 암세포는 범죄자예요. 경찰이 건강하고 힘이 세면 범죄자가 나타나도 바로 잡아요. 그런데 경찰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제대로 순찰을 못하면 범죄자들이 숨어서 살아남고 점점 세력을 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암은 단순히 유전이나 운이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이에요. 특히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암세포를 살릴 수도 있고 굶겨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의사로서 수십 년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란 게 있어요. 똑같은 병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도 한 분은 회복되고 한 분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차이가 뭘까 궁금했는데 결국 식단이더라고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만 열심히 받으시다가 결국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면역력이 계속 떨어져서 감염이 되고 몸이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치료와 함께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신 분들은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 그리고 면역력을 살리는 음식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미 암을 겪은 분들뿐 아니라 앞으로 암이 생기지 않게 미리 몸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암세포를 굶기려면 먼저 암세포가 뭘 먹고 자라는지 알아야겠죠?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당입니다. 이 녀석은 달달한 걸 정말 좋아해요. 몸속에 당이 많으면 암세포는 신나서 춤을 춰요. 요즘 사람들 식단을 보면 암세포가 얼마나 행복할지 감이 오실 거예요. 아침에 달달한 커피 한 잔, 점심엔 빵이나 면, 흰쌀밥, 저녁엔 단 간장 양념, 소스? 그야말로 당 천국입니다. 이게 전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즉, 암세포의 밥이 되는 거죠. 혈당이 오르면 몸은 인슐린을 내보내는데 그 인슐린이 암세포 성장을 도와줍니다. 세포에게 에너지 들어간다 신호를 주는 호르몬인데 암세포는 그걸 이용해서 더 빠르게 커버려요. 결국 당을 줄인다는 건 암세포의 밥그릇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 암세포가 굶는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정상세포는 잠깐의 단식을 견디지만
암세포는 에너지가 끊기면 버티질 못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당을 엄청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아침 요거트, 점심 소스, 저녁 반찬에 양념장. 이런데 당이 숨어 있어요. 이게 바로 숨은 당입니다. 또 하나,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곳을 좋아해요. 혈액순환이 나쁘거나 몸이 굳어 있으면 그런 곳에서 잘 자랍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도 이거예요. 운동을 하면 혈액이 돌고 산소가 세포에 충분히 공급되죠. 산소가 많아지면 암세포는 여긴 숨 막혀 죽겠네 하고 힘들어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암 환자는 단 거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도 에너지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당은 꼭 필요하거든요. 다만 어떤 당을 먹느냐가 문제예요. 설탕, 흰 밀가루, 과자, 음료수처럼 빨리 흡수되는 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암세포의 바로 연료가 됩니다. 반대로 현미, 귀리, 콩, 채소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당은 정상 세포의 에너지는 지켜주면서 암세포를 굶기는 데 도움이 돼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주스로 내면 당이 너무 빨리 흡수돼요. 즉, 무조건 단 걸 피하라가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는 자연의 당을 선택하라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암세포를 굶긴다는 건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당이 적고 항산화가 풍부한 음식.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놀라셨죠? 고구마도 종류가 많아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 색깔도 노란색, 주황빛, 보라빛까지 다양하죠. 그런데 바로 이 색깔이 항암의 비밀을 품고 있어요. 먼저 밤고구마, 노란색 고구마예요. 이건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으로 바뀝니다.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암세포가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줘요. 특히 폐암, 위암, 식도암 예방 효과가 큽니다. 노란 고구마는 세포의 방패를 씌워주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 호박고구마. 속이 주황빛을 띠죠. 여기엔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이 많아요. 클로로겐산은 암세포가 증식할 때 쓰는 효소를 딱 막아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주기로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뉘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건데 정상세포는 필요할 때만 분열하고 다 되면 딱 멈춰요. 그런데 암세포는 안 멈추고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 세력을 또 늘려볼까? 하면서 신호를 보내면 안 돼. 더 이상 자라지 마.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 주황빛 고구마는 특히 간암, 피부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은 자색 고구마, 보라빛 고구마예요. 여기엔 블루베리에 많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죠. 이건 세포 속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걸 막습니다. 암세포가 커지려면 혈관이 필요한데 그걸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유방암, 간암 예방에 강력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란색은 세포 방패, 주황색은 성장 억제, 보라색은 혈관 차단. 색깔은 다르지만 결국 암세포를 약하게 만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색이 진할수록 그 힘도 더 강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연구팀에서는 매일 고구마를 먹은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럼 그냥 달달하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고구마의 당은 천천히 흡수되는 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도 항암 치료 중이거나 회복기에 계신 분들께 하루 한두 개의 고구마를 꼭 추천합니다. 특히 공복에 먹는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속이 편안하게 따뜻해져요. 위장 부담도 적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됩니다. 자, 고구마가 좋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고구마를 드실 땐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기름보다 물로 조리하라. 물론 튀김 고구마는 정말 맛있죠. 하지만 영양소를 그대로 드시려면 찐 고구마, 삶은 고구마가 최고입니다. 군고구마도 가끔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군고구마는 200도 이상 고열에서 굽기 때문에 클로로겐산, 안토시아닌이 부분적으로 파괴돼서 찐 고구마보다 항산화 효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군고구마는 엄청 달죠? 혈당 지수도 찐 고구마보다는 높아요. 달콤하다고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암세포는 단 걸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껍질 버리지 마세요. 껍질에 항암 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껍질째 씻어서 찐 고구마가 가장 완벽한 형태예요. 깨끗이 씻으면 껍질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고구마는 또 놀라운 게 면역 세포의 활동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NK세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살의 세포들이 있는데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활동력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항암뿐 아니라 감기, 염증, 피로 회복에도 같이 도움이 되는 이유예요. 요즘 환절기라 감기 걸리신 분들, 몸 컨디션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 비타민제부터 찾지 마시고 찐 고구마 드셔보세요. 몸이 찬 분들, 입맛 없을 때, 기운이 쭉 빠질 때 따뜻하게 찐 고구마 한 개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 중에선 어떤 고구마가 좋을까요? 자색 고구마가 항산화력은 가장 높지만 실제로는 색이 다양한 고구마를 번갈아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색마다 막아주는 암의 종류가 다르니까요. 만약 혈당이 걱정된다면 찐 고구마를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하루 한 번 꾸준히 먹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 고구마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찐 고구마 반 개 정도는 괜찮아요. 다른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해요. 밥 한 공기 먹고 고구마까지 먹으면 안 되겠죠?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고구마 반 개를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 고구마는 차갑게 식혀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가요. 따뜻한 것보다 식힌 고구마가 혈당 관리에는 더 좋다는 거죠. 차가운 고구마도 맛있잖아요? 자, 이제 왜 고구마가 의사들이 뽑은 항암식품 1위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고구마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배로 커지는 두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솔직히 많이 들어보셨죠? 몸에 좋다, 항암 효과 있다. 이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설포라판은 암세포 안에 해독 효소를 끌어올리고 세포 속에서 독성 물질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청소부를 깨워주는 영양소. 이게 바로 설포라판이에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브로콜리 새싹을 매일 먹은 실험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암 유발 물질의 배출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서 성장을 멈추게 해요. 또 하나, 브로콜리는 면역 세포인 NK 세포의 활동도 도와줍니다. 특히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 후 몸이 지쳐 있을 때 브로콜리 속 비타민과 설포라판이 세포 회복 속도를 확 높여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 구내식당에서 브로콜리 반찬을 꼭 챙겨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열에 약한 성분이라 너무 익히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데치듯이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익히거나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는 것도 좋아요. 또 양념은 되도록 간단하게 소금이나 레몬즙, 올리브유 살짝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정말 좋아요. 고구마에 천천히 흡수되는 당이 브로콜리 속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한쪽은 에너지를 채우고 한쪽은 독소를 빼주는 조합이죠. 그 다음으로 고구마, 브로콜리 다음에 꼭 함께 드셔야 할 세 번째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예요. 위에 좋은 음식,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장염에 좋은 음식 하면 항상 1등으로 나오는 게 뭐죠? 양배추죠.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면서 독소를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특히 인돌 3카비놀이라는 물질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의 나쁜 호르몬을 정리해주는 정화제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그리고 중년 남성분들에게도 양배추는 꼭 필요한 식품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 셋을 언제 먹어야 제일 좋아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루 중 점심 또는 저녁 식사 때 고구마 한 개, 브로콜리 한 줌, 양배추 약간 이 세 가지를 한 접시로 구성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몸속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 세포 활동성이 올라갑니다. 먹기 힘든데 그냥 갈아서 마셔버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주스나 스무디처럼 갈아 드시지 말고 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 입안에서 침이 분비되죠. 그 침 속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이 소화되기 훨씬 쉬워집니다. 입에서부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씹는 동안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몸의 자율신경이 자극돼요. 이게 면역 스위치를 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연구에서도 음식을 잘 씹는 사람일수록 면역 세포 활동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씹는 게 곧 면역을 깨우는 행동이에요. 꼭꼭 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빨리 삼키는 것보다 천천히 먹을 때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더 잘 받아요. 그럼 인슐린도 과하게 나오지 않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또 이런 말을 요즘 많이 들어요. 선생님, 저는 요즘 완전 채식으로 바꿨어요. 저는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단식이 암세포를 굶긴다길래 며칠 단식도 해요. 지나치게 이것만 먹겠다, 저건 절대 안 먹겠다 하는 순간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면역의 균형이요.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결국 암세포가 생기는 건 면역세포가 힘들어 지치는 거라 했죠? 면역이 너무 약하면 암세포를 제대로 잡지 못하지만 반대로 너무 과하면 정상세포까지 공격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나 텔레비전에서 단식이 좋다 해서 굶었어요. 배고프니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호르몬 나와요. 몸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안 들어오네. 혹시 모르니까 지방도 단백질도 아껴둬야지 하면서 대사 속도 자체를 낮춰버려요. 그 말은 곧 세포 회복, 재생, 면역 활동이 다 느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면역 세포들이 어때요? 에너지는 없지, 돌연변이 세포는 잡아야지, 스트레스로 염증도 생기지. 할 일이 많아지겠죠? 지치겠죠? 반대로 항암에 좋다 해서 한 가지 음식만 너무 오래 먹는 경우도 위험해요. 예를 들어 오늘 제가 고구마 얘기를 했더니 고구마만 한 달 내내 먹거나 브로콜리 주스만 계속 마시는 식이요법. 처음엔 효과 있는 것 같아도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해지면 세포 재생력이 떨어지고 면역 세포가 활동할 힘을 잃습니다. 한 가지 음식에 의존하는 식단은 균형을 깨는 지름길이에요. 암치료든 예방이든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하루 세 끼를 다 먹지 않아도 돼요. 대신 먹을 땐 제대로 영양이 고루 들어오게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몸에 절대적으로 나쁜 음식이 있을까요? 물론 튀기거나 태운 음식처럼 기름이 산화된 건 좋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식재료, 마늘, 양파, 버섯, 생선, 계란 이런 것들은 전부 몸에 이로운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조리법이에요. 몸에 좋은 채소라도 기름에 튀기면 산화지방이 생기고 좋은 단백질도 탄 부분이 생기면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식재료들도 조리법만 바르게 하면 다 항암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세요. 암을 이기는 건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쌓을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나와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마는 몸의 연료를 천천히 공급하는 따뜻한 항암식품. 색깔이 진할수록 좋고 찐 고구마가 최고예요.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브로콜리는 독소를 빼내는 청소형 항암식품. 30초 1분만 살짝 데쳐서 드세요. 너무 익히면 영양소가 다 날아가요. 양배추는 위와 장을 지켜주는 보호형 항암식품. 특히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좋아요.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암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이것만 먹겠다, 저건 절대 안 먹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하루 한 끼라도 기름은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색깔을 살린 음식으로 드세요. 그게 바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방법입니다. 면역이란 건 결국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에요. 그 힘은 음식, 수면, 스트레스, 마음의 평화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요즘처럼 불안하고 피곤한 세상에서 진짜 건강을 지키는 건 특별한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하루 한 끼의 따뜻한 밥, 적당한 운동, 그리고 마음의 여유입니다. 오늘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들면 뭐 드시라고 했죠? 고구마. 따뜻한 찐 고구마 드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의사였습니다. 건강하세요.